결혼 생활 7년, 그리 긴 시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시간도 아닌 그 세월 동안 한 여자가 어떻게 며느리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미정. 35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참아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처음 시댁에 들어선 날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던 3월 초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문턱을 넘던 그날을 미정 씨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무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 씨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집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예감을요. 결혼 첫 해는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고 밥상을 차려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드셨습니다. 미정 씨는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미정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며느리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 씨는 울컥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마저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것, 참아야 하는 것, 이해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며느리의 숙명이라는 말. 그날 밤 미정 씨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처자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잠깐,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미정 씨는 기대했습니다. 혹시 이제는 달라질까? 손주도 생겼으니 조금은 부드러워지실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돌봐주시긴 했지만 며느리에게는 한마디 따뜻한 말이 없었습니다. 애 기저귀 갈아야지. 애가 운다. 배고픈가 보다. 아이에 대한 말뿐이었습니다.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에게 힘들지? 괜찮아?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렇게 조용히 버텼습니다. 4년 차, 5년 차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며느리에게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위로를 바라지 않는 것에,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설이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미정 씨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명절은 며느리에게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했고, 장을 봐야 했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에는 온 친척이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 시누이들까지. 집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는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설 전날 밤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치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 뒤집개로 전을 뒤집는 소리, 그 소리만이 미정 씨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발도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오셨는지 부엌 문 앞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미정 씨는 당황해서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을 너무 늦게까지 하고 있어서 잠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 혹시 전을 제대로 못 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러 나오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정 씨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 준비하느라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고생 많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은, 너무나도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뒤집개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환청은 아닐까? 피곤해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다고. 처음으로 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2555일.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미정 씨를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미정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부침개는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금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생 많다. 세 글자, 짧은 세 글자가 미정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년 동안 가슴속에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모른 척한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셨던 걸까? 미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도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하고 계셨던 걸까? 혹시 시어머니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걸까? 다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던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미정 씨는 시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감춰진 마음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말없이 설거지를 거들어 주실 때, 말없이 손주들을 돌봐주실 때 그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을 느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말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정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집안을 청소해 놓으셨습니다. 미정 씨가 아이들과 놀이터에 간 사이 저녁 반찬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정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말없이 생강차를 끓여 방문 앞에 두고 가셨습니다.
모두 말없는 배려였습니다. 미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시어머니는 후자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미정 씨는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은 많았고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천마디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이제 압니다. 말이 적은 것과 마음이 없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표현이 서툰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짧은 한마디가 긴 연설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고생 많다. 그 세 글자가 미정 씨의 7년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월을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미정 씨처럼 말없이 버티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혹시 여러분의 시어머니도 표현이 서툴 뿐 마음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며느리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말은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 몇 글자에 불과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얼릴 수도 있고 녹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미정 씨의 시어머니가 그날 밤 건넨 말은 단 세 글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는 7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7년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7년의 서러움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아끼려 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어색해질까봐, 괜히 말했다가 약해 보일까봐, 괜히 말했다가 부담을 줄까봐.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해도, 아무리 마음속으로 미안해해도 말로 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미정 씨가 7년 동안 외로웠던 이유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더 일찍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첫 해에, 2년 차에, 3년 차에 고생 많다 한마디를 건네셨다면 미정 씨는 그렇게 오래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은 것은 아닙니다. 7년이 지나서야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의 시간을 바꿀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7년을, 10년을, 20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미정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침묵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끝날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 미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말의 힘을, 한마디의 온기를, 그리고 표현의 중요성을.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천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